자, 수학 4. 오늘은 최대값 최소값. 오케이. 질문 살짝 받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숙제가 100 좀 없을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135, 136 아닌가? 137 아닌가? 했나 여기? 그쵸? 135부터 138, 139까지 숙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140쪽에 확인 135까지 스텝 1까지 숙제였는데, 자 일단은 138쪽까지 질문. 165, 161, 네 161, 또 따라줄게요. 네. 그 다음에 161, 진짜 안 할 거야. 목을 가고 있어요. 아니 화목은 너 진짜 안 할 거야. 너무 띄엄띄엄한 거 아니야? 이게 읽고서 가져둔 게 아니라 시간을 계산하는 건데 공부해야 돼. 여기까지는 중간고사 시험범, 첫 시험범위까지야 지금. (162라고요) 또 뭐 해볼까요? 160 몇 번 했지? 응. 1하고 또? 네, 1만인가요? 또 다른 사람? 100. 30? 앞으로 가나요? 연습 문제인가요 혹시? 아 연습 문제 있다가. 연습 문제는 있다가 보겠습니다. 165. 165. 6. 166. 56.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만요. 아주 멋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네, 165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부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래요. 아래로 부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랍니다.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해보면 알파 빼기 베타에 뭐 베타 빼기 알파는 4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4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우리 이 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y를 0이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을 해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y가 0일 때 y가 0 넣었을 때 x값들이잖아. 얘가 0일 때 x값이 지금 알파랑 베타라고 쓰거든. 그쵸? x절표는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값, y절표는 반대로 x가 0일 때 y값.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바로 y가 0일 때의 x값들이다. 그러므로 근과 계수관계에 의하여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분의 곱은 a분의 c k가 되겠다. 차, 합, 곱 이 세 개가 만들 수 있는 식은 딱 하나죠. 아시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또는 알파만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해볼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더하기면은 빼기로 바뀌고 플러스 알파 베타 하면 되고 아무튼 어쨌든
그리고 실수의 성질이 이거예요. 알파 베타는 실수인데 실수 절대값은 제곱하면 절대값 기호가 사라지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절대값에서 같은 16이 될 테고요. 마이너스 1 제곱은 4. 알파 베타는 K. 따라서 K는 마이너스 얼마? 12.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저기 마이너스 4를 안 곱했어요. 하하하하하. 살안 곱했구나. 쏘리! 그러면은 지금 이거 4니까 그럼 K는 얼마가 됩니까? 3K가 마이너스 10이죠? K는 마상 되겠죠. 여기 4. K. 마이너스 4K. 근데 왜 4를 곱해요? K만 하는데 거리가 4라서요? 4 알파 베타. 공식. 아. 어. 응, 15번.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 직선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두 점 A에서 만나요. 두 점 A의 x좌표가 마삼일 때 점 B의 좌표를 구해줄래요? 알겠어요? 아래로 불러기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2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얘가 y는 마이너스 1x 플러스 k예요. 두 교점 중에 한 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삼이래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점 중에 하나가 마삼이래요. 그때 두 교점 중에 한 점의 좌표가 마삼이 x좌표가 마삼이니까 그러면은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은 어떤 식입니까? 바로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하는 식이 되겠죠? 연립했다라는 건 문자를 소거할 건데 누굴 소거할 거예요? y를 소거할 식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2x의 제곱 더하기 5x 빼기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요 식이 만들어지는데 요 등식을 해가 바로 등식 중에 하나가 누구다? 마삼이더라. 오케이. 일단 정리 좀 해줄게요. 깔끔하게. 넘어가서 플러스 6x 빼기 3 빼기 k는 0이 되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마삼이더라.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어.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죠. 지금 알파라고 적을까? 어쨌든 그럼 해가 마삼이니까 여기에 x에다가 마삼을 집으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둘이 대입, 마삼을 대입하면 x에 마삼 대입하면 마삼의 제곱은 9, 9, 2, 18 마삼 지금 마이너스 18 없어지고 따라서 k는 마삼이 되겠네. k는 마삼이구나. 다시 대입해주면 뿔삼돼서 없어지네? 바로 2x제곱 더하기 6x는 0대에서 2x로 묶으면 x 더하기 3은 0되니까 따라서 얘가 0 또는 얘가 0돼서 x는 0 또는 x는 마삼이 되고 원래 마삼은 있던 해고 새롭게 추가된 해가 0이 되겠군. 너가 0이구나. 따라서 얘가 지금 순서상 얘가 마삼이 되는 거고 순서상 얘가 0 되겠죠. 근데 지금 요게 점 B의 좌표 구하라는 거예요. 0 넣으세요. 0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마삼 되겠네. 0, 마삼. (66번) 플렉스 2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빼기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무리수 2 빼기 루트 3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아하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에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 중에 하나가 2 빼기 루트 3이고 근데 또 마침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고 y를 소거한 x의 가식을 만들었는데 즉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2x 빼기 1이라고 늘 그렇듯 만들게 되고 얘를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 주었더니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란다. 근데 이 방정식이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니까 얘 하나가 2 빼기 루트 3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한 분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현리수분기가 되겠다. 따라서 근과 계수 관계로 두 분의 합은 4가 되고 개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니까 a 더하기 2가 돼서 따라서 a는 2가 되고 두 분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빼기 3은 1 되겠죠? 근과 계수 관계에 하여 2차 항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b 더하기 1이 돼서 그래서 b는 0이 되겠다. a는 2, b는 0. 둘이 더하면 2. 여기 할만합니다. 요 단어는 좀 할만해서 그 중간고사에 나오더라도 점수를 올려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점수를 올려 맞추는 문제가 있고 틀리라는 이거는 뭐 정답률 한 10% 주는 문제들도 있고 막 하는데 이거는 정답률이 그래도 꽤 높은 쪽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단어는 자, 연습 문제도 볼까요? 133번이었죠, 아까? 아닌데? 맞아요? 133번? 오, 또! 132번이요. 132번. 다른 분은요, 다른 문제도 또 126번. 또! 126번부터 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선분 PQ가 3분의 4일 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면 자, 아래로 블록이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y는 3x의 제곱 더하기 kx 빼기 1이래요. 아이고. 한편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나요.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납니다. 그때 이 거리가 3분의 4래요. 이거 앞에서 우리 예제문제에서 푼 거랑 비슷하네. 그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게 좀 다르네요. 모두 구하세요라는 표현이. 자, 뭐 늘 그렇듯 P의 좌표를 알파, 0, Q의 좌표를 베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알파, 베타를 우리는 요 2차 함수 x좌표이라고 그러고 x좌표를 구하려면 보시다시피 y좌표가 0인 거죠. 그래서 y에 0을 대입해야 0을 대입했을 때 2차 방정식 꼴이 만들어지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k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네요. 그 다음 아까도 봤지만 이 거리가 3분의 4라는 거는 차가 3분의 4라는 거죠. 절대값을 표현해가지고 알파 빼기 베타가 3분의 4. 오늘 두 번 하니까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었나? 이번에는 알파가 이렇게 제곱해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가 되겠지. 대입. 알파 더하기 베타 넣어줘 너. 이거 제곱할 거야. 그럼 9분의 k 제곱 될 테고. 2차나 보네 2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요거 제곱. 9분의 16. 알파 베타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양면에 9 곱해버릴까요? 9, 1은 9, 9, 1은 9, 9 곱하면 3, 4, 10이 되겠지. 따라서 K의 제곱은 16 빼기 12, 4 되겠네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뒤에 단원에서 곱셈공식 이런 거 활용하는 걸 계속 풀다 보니까 다시 앞에서부터 공부하면 다시 또 이제 모든 게 이제 다시 보여.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막 경주를 여행 가면 경주 한 번 여행 갔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경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들만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뒤에 거를 하다 보면 다시 앞에 게 막 보여요. 뭔가 보이고 풀어지고 알게 모르게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애쓰시면 분명히 보답이 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계속 하다 보니까 어제랑 오늘은 비슷비슷하지만 긴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쌓여서 결국에는 능력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만들어지는 거잖아. 실력이 되는 거니까 애쓰시면 됩니다. 132번 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a 빼기 1의 그래프가 두 직선과 동시에 접할 때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동시에 접하기 때 아래로 불러오기 2차 함수가 있는데요. y는 x제곱 어렵지 않아요. 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x 더해서 이렇게 접하나 봐. 기울기 음수이 되니까.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여기 점 A에서 접한다고 해볼까? 점 A에서 접하고 그 다음 y는 5x 플러스 7 기울기 누구잖아? 5인에는 이 정도쯤에 접하겠지 지가. 5인에는 여기서 접하겠지. y는 5x 더하기 7 여기서 접하겠다. 그때마다 A 값을 한번 구해볼래? 근데 공통의 A 값을 구하라는 문제 같아요. 자, 먼저 얘를 기억, 얘를 미음. 자, 일단 이 2차 함수가 기억하고 접하겠대. 그럼 기억하고 접한다면 만나는 교점이 하나니까 얘네들이 y를 소구한 x에 관한 2차 반수를 만들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호근이라는 거야. 중근이라는 거야. 중근이라는 거죠. 한 줄에서 만나니까. 그쵸? 한 줄에서 만나는 거니까 연립해주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a 빼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고 전부 2양 x제곱 더하기 넘어가서 너도 넘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요 점 A의 x좌표 하나가 되겠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야. 결국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라는 거고 완전제곱식이랑 판별식비가 뭐가 돼야 됩니까? 0 돼야겠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완전제곱식 판별식비는 0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b의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전개해서 계산하시면 된다요.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은 0 되겠군요.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진짜 될까? 오 된다. a 빼기 3, a 빼기 7 모두 구하세요는 문제가 아니니까 3 또는 7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귀찮긴 하지만 이제 니은하고도 이제
얘는 니은 1차 함수하고도 한 점에서 접하겠대. 한 점에서 만나겠대. 그래서 연립해 주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a 빼기 1은 5x 더하기 7이라고 세팅을 하고,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 또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니까 판별식가 0 돼야겠죠? 따라서 b의 제곱 a-5의 제곱 빼기 4 a1 c 3a 빼기 8이 0 돼야겠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12a 플러스 32는 0. 얘도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지? 22a 플러스 57. 3의 배수인가? 3 곱하기 19죠? 그래서 a 빼기 3, a 빼기 19는 0. 답 나왔죠? a는 3이 되겠네요. 동시에 만족하니까 공통인 근을 구하세요 라는 공통인 a값 구하는 거니까 a는 3 되겠다. 접한다. 판별식 D가 0이다. 두 점에서 만난다. 범위 판별식 0보다 크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3번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구는 알파 베타라 하자. 두 군의 합이 6이고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 2 y는 2x 빼기 7 위에 있을 때 f0의 값을 구하세요. 오케이.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이 있대요. 근데 얘 두 분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베타예요. 그러면 fx를 알파와 베타로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근이 알파 베타니까 늘 그렇듯 중3부터 해왔어요. 뭐 새로운 작업도 아니야. 이렇게 했었지. 두 분이 3하고 5를 하면 s 빼기 3, s 빼기 5는 0 했겠지. 최고차 계수가 2라면 2 적었겠지. 근데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생략한 것 뿐이지. 끝. 그래가지고 뭐하래? 그런데 얘 정계하면 근데 두 분의 합이 얼마랍니까? 6이라는데 일단 정계해봐. 정계하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될 테고, 얘가 지금 fx다. 근데 두 분의 합이 6이래. 그럼 그것도 적어줄까? 그럼 x 마이너스 6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돼서 아 너가 fx구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구할 수 있었고, 한편 얘를 fx라고 y라고 하라는데 fx라고 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알파 베타를 fx라 2차 함수로 만들면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어느 직선 위에 있다고요? y는 이 꼭지점이 y는 2x 빼기 7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존재하겠대. 다시 말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대입해주세요 라는 소리야 지금. 끝. 얘 지금 일반형이니까 무슨 형으로 바꿀까요? 표준형으로 바꿉시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빼기 9 더하기 알파 베타도 9 빼기 9에서 원래식과 변화가 없겠죠? 요 세 개가 모여서 완전 제곱식 되겠네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겠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가로한 0만 된 x값 3 그때 y값 알파 빼기 9 이렇게 적으면 좀 더 이쁘겠지. 이 점이 이 함수 위에 있어요. 대입해주세요. x에 누구 대입하고 3 y 대신에 알파 베타 빼기 9를 대입하면 되겠지. 9는 3 대입하니까 6 빼기 7. 따라서 알파 베타는
마일인데 넘어가 8되나? 한편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F0이다요. F0은 0 넣고 0 넣으면 누구밖에 안 남습니까? 알파 베타밖에 안 남죠? 그래서 알파 베타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필수 예제 7번. 이것도 중3 때 했던 거죠. 뭐 별건 아니고. 우리는 2차의 개수를 보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양수인 3은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할 때 최소값은 꼭 시점의 y좌표고 최대값은 쭉 올라가니까 없어요, 몰라요 하고 몰라요 대신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 최대값은 없는 거고 그럼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다. 근데 최소값은 방금도 말했지만 꼭지점의 x좌표죠. 그래서 일반형보다는 무슨 형이 또 보기 편해요? 표준형이 좀 더 편하니까 선생님 최대값이 없다고요?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서 없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2차항과 1차항을 3으로 묶읍시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는 상수 의 제곱이니까 9를 더해주고 빼주고 1차항의 개수를 1로 나눈 값을 제곱해준 걸 그게 이제 9가 되죠. 그 9를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항이 모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죠. x 빼기 3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9는 나오면서 3하고 곱해져서 원래 있던 상수 25랑 합치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가 가로 한 0 만드는 값 3. 그때 상수 마이너스 2가 되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이 점의 좌표가 x는 3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얘가 미니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없다. 최대값 없다.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2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2번 할게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를 어려워하는 애들 있잖아. 개수가 정수인 건 잘하는데 2차항 개수가 유리수일 때 좀 어려워. 애들이 어떻게 하지? 사순간 고민? 자,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방법 x제곱의 개수로 2차항과 1차항을 묶을 겁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 누굽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4x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기억하세요. 개수가 분수일 때 얘의 역수를 1차에 곱해주고 가로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확인해봐. 다시 분배해서 위에 게 되면 되잖아. 그치? 분배하면 다시 위에 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상수 x 앞에 있는 개수 4를 1로 나눠서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더해주고 빼주고 누구 왔다고? 뭐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플러스 2 되나요? 네, 더하기 7 되겠다. 자, 이 함수는 2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야, y좌표값. 최대값, 최소값은 y좌표야, y좌표. y좌표 무슨 말인지 알겠죠? y좌표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다면 좌표표면 그려줄까? x축, y축.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7이에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 y좌표는 5죠? 5점을 지나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이런 2차 함수가 되는데 수없이 많은 점들이 당연히 이 곡선 위에는 있죠. 이 점들의 y좌표들에서 이 점들의 y좌표들에서 가장 위에 있는 y값을 최대값 가장 아래에 있는 y값을 최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가장 위에 있는 y값이니까 당연히 7이 너가 당첨이고요. 맥시멈 최대값. 그다음 가장 아래에 있는 건데 쭉 내려가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그쵸? 계속 내려가잖아. 그래서 2번은 최대값은 7이고 최소값은 없어요? 몰라요? 없다. 됐나요?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야, y좌표값. 그래서 쉬워. 8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도 해석해야지, 거꾸로도. 어떤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이 없대.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네야, 위로 블록이네야? 최소값만 있는 건 아래로 블록이네가 되겠지. 꼭지점의 y좌표니까. 반대로 최대값은 있는데 최소값은 없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그 함수는 위로 블록인 친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되니까.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더 나아가서 아래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만 존재하는데 그 최소값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와 같다라는 거고, 반대로 위로 블록인 그래프에서 최대값 또한 꼭지점의 y좌표다 라는 것까지. 즉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 훨씬 더 깔끔하다. 8번 2차 함수 y는 e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때 이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잖아요. 이거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그런데 말이죠. 조건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구나.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또 수능지난 친구들이 얘를 대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대입을 해봤자 내가 맞춰야 하는 미지수는 PQ 2개고 내가 문제에 주어진 점은 하나고 한 개인데 2개니까 매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그냥 풀 수가 없네. 대입해서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꼭지점이 조건으로 주어지거나 추계방정식이 조건으로 주어지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세팅을 합니다. 즉 요거 일반형이잖아요. 지금 이걸로 하지 말고 어차피 꼭지점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요렇게 y는 a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로 세팅을 하라고. 어차피 이 식이니까 얘 지금 2차 함수 누구예요? 2 따라서 얘랑 얘랑 똑같은 애니까 a는 변함이 없죠. 폭은 얘 2가 될 테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건 마주게 되려니까 그러면은 여기만 조정 숫자 조정하면 되지. 플러스 1 마이너스 6 하면은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대수비교법으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중3에서는 여기 한 중3 문제 정도, 중3 정도 되는 문제인데 애들이 중학생들은 이거 대입하려고 하거든. 점만 보이면. 근데 이제 꼭지점이라고 하는 점의 특성상 일반에게 대입해서 하기보다 표준형으로 일단 PQ를 갖다가 구해준 후 얘를 전개해서 얘를 갖다가 PQ란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전개하면 분배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마사 되겠네. 그래서 P는 4, Q는 마사. 끝. 이해하셨죠? 이런 변화들이 애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1부터 2x 플러스 2분의 k가 있는데요. 이 최고차 계수가 음수네, A차 계수가 그 위로 불러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 친구의 최대값이 4일 때,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4일 때라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요 함수에 꼭지점의 좌표가 있는데 그 꼭지점의 y좌표가 4야 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형으로 바꿔주면 됩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2차항과 1차항을 마이너스로 봅시다. 그럼 x제곱 빼기 2x가 되고요. 완전 제곱식이 대기하는 상수 1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가면서 플러스 2 되겠지? 즉 꼭지점의 좌표는 1, 2 더하기 2분의 k.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더하기 2분의 k구나. 얘가 4가 되겠어요. 따라서 k는 4 되겠네. 틀렸는데?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얼마 돼야 됩니까? 1 플러스 1 돼야겠죠? 정말 공식줄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럼 2분의 k가 3이니까 k는 얼마? 6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 x의 범위를 줄 거예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음 x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우리 이거 빠르게 구할 수 있죠. 표준으로 바꾸면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쪼개죠. 3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아래로 블록이 그래프가 되고요. 추계 방정식이 x는 1 되겠죠. 좌표 평면을 다 그리지는 않고요.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표시하고 축을 많이 펴요. 축.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서는 축만. 그리고 나서 1번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래.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니까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1로부터 기준 1로부터 저 수직선을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어? 2가 더 멀리 있어? 그쵸?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죠? 이해가시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마이너스 1이 2보다 더 멀리 있어. 얘는 1 차이, 얘는 2 차이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요 모든 2차 함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전부터 x가 2일 때 전까지 이 곡선에서 y값들 중에 가장 높은 y값과 가장 낮은 y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당연히 가장 높은 y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제곱은 4 6 되겠네 6 너가 맥시멈이고 가장 작은 y값은 2일 때 y값일까요? 꼭지점의 y값일까요? 꼭지점의 y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은 여기죠 여기 2 정해놨는데 1,2 요놈이 미니멈 되겠다. 얘가 미니멈 너가 맥시멈 그래서 최대값이 6 최소값이 쉽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내. 자, 똑같이 y는 2x 더하기 3인데요. 축이 x는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0까지니까 이점부터 이점까지 보라는 소리구나. 요 곡선상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가 맥시멈이 될 테고 0일 때가 미니멈 되겠네. 너무 당연하죠? 높나지? 그럼 마이너스 1 구했어. 아까 6이라고. 얘는 6이고 최소값을 0 넣으면 3되네. 그래서 최소값 3, 최대값 6. 끝. 너무 쉽다. 지금 얘들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1번은 요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있는 경우고요. 얘는 범위 바깥에 꼭지점이 x좌표 또는 축이 벗어나 있는 경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해서 출제자가 질문을 하신 겁니다. 10번 x가 1 이상 3 이하에서 이 범위에서 위로 물러기 차 함수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가 있어요. 그때 최대값이 4래요.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그때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알겠어요? 자, 얘는 위로 물러기 그래프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다 아시죠?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분의 p 4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2는 4니까 4, 1은 4, 4에서 1이 되는구나. 오케이. 축의 방정식은 x는 1 구해주고 자 범위가 1부터 3까지니까 이거 축부터네. 1부터 3까지 여기 x는 3까지 그래서 딱 요만큼 꼭지점부터 여기까지 요 곡선만 보래.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요 점이죠. 이 점의 좌표가 1,4가 되겠다 이 말이잖아. 그쵸? 최대값이 4라는 건 요 구간 위로 물러기 그래프고 축의 방정식이 1이니까 x가 1일 때 1부터니까 1일 때 최대값 4가 돼요 라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문제 따로따로 줬지만 얘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K를 구하자. K 1,4니까 대입해. 표준을 바꿔도 되지만 1,4 대입하냐 1, 4 대입하면 4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 플러스 4 더하기 K 따라서 K는 얼마? 없어지고 2 되겠죠? K는 2 K는 2 구했으니까 아직 K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의 최소값 구하래. 미니멈. 당연히 미니멈은 3일 때 값이 되겠죠? x가 3일 때 최소값 되겠다. 3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 2, 18 4, 3, 12 더하기 2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4 됩니까? 최소값은 마사. 쉽죠? 쉬워. 이지. 그래 이거는 사실 너무 쉬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47번 봅시다.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아? 고등학생이?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함수 y는 5초. 자, 11번. 이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x의 범위를 줬습니다. 0 이상. 다 보는 문제가 아니야. x가 0부터 3까지만 딱 보겠대. 자, 동영상에서 이거일 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의 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헐 뭐야? x제곱의 제곱은 몇 차예요? x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에요. 뭐야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 나한테 배웠습니까? 나한테 배웠습니까? 아니 아무도 안 배웠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헐 된장. 뭐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그래요. 4차 함수를 가르쳐준 적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끼케야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치환할 거야. 치환. 차수를 확 확산시켜버려. 무슨 얘기냐? 요 4차 함수를 두 개의 식으로 나눠서 풀 거야. 두 개의 식으로. 한 번에 푸는 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나눌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할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우리 t라고 하자. t. 자, 우리 연습 좀 하자. 연습 좀 하자. 자, 봐봐.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좀 연습하자. 자, y는 x제곱 이거 그려라 그러면 잘 그려야 돼. x축 그래프 그려주세요. y축 해가지고 0, 0,0, 1,2, 2,4 잘 그린다 애들이. 근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바꿔가지고 b는 a의 제곱 이거 나오면 뭐지? 뭐지? 얘도 똑같아. 이거 가로축이 A축, 세로축이 B축. 아래로 볼록 이런 그래프야. 그러니까 X 자리에 지금 누가 온 거고 A 온 거고 Y 자리에 누가 온 겁니까? B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좌표평면은 기본적으로 X축, Y축을 기본으로 하는데 문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x, y 대신에 b는 a 제곱이더라도 이 포물수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야. 오케이? 됐나요? 문자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이거지. 어떻게 사람이 맨날 옷 하나만 입고 사니?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바꿔 입어야지. 그지? 문자를 바꾸는 거야. 상관없어. 그럼 더 나아가서 뭐 q는 p의 제곱이 있대. 그러면 뭐 가로축, P축, 세로축, Q축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갑자기 이제 Y가 안 오고 T가 오니까 선생님이 Y가 아니에요 하는데 T야 T. 그럼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을 T라고 취하는 하면 그럼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Y는 T의 제곱 빼기 4T 더하기 4라고 적을 수 있겠네. 천천히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 몇 차 함수? 2차 함수.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 언더스탠드? 오케이? 얘 그래프 그리면 직선일까요? 포물선일까요? 포물선이겠죠. 2차 함수겠죠. 표준을 바꿔보자. 표준을 바꾸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플러스 2니까 암산해서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2고요. 아래로 물러진 그래프예요. 아래로 물러진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겨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가 아니라
범위에 대하여입니다. 지금 x 범위가. 이 흰색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 볼 거예요? 3까지만 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점 A부터 3일대점 B까지 요 곡선에서의 T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아, 내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 곡선에서 뭘 구하겠다고? T의 범위를 구할 거야. 높낮이의 범위를 구할 거야. 0부터 3까지 가로의 범위에 대응하는 함수는 대응 관계잖아. 요 대응하는 요 그래프의 y값의 범위를 구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봤더니 그러면 제일 작은 y값 t는 2. 제일 큰 t값은 b의 y좌표가 b의 t값 b에 대응하는 t값이 되겠다. 자꾸 y라 그러네. 쏘리. 3 집어넣으면 3 빼기 되는 2의 제곱은 4 더하기는 6 되겠네요. 고로 0부터 3까지 x에 대응하는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점들에 다시 또 대응하는 y값, t값들의 범위는 2부터 얼마까지? 6까지가 되겠습니다. 아하! 요 함수 x랑 t에 관한 2차 함수가 있는데 x가 0 이상 3 이하인 범위에서 그때 t의 범위는 2 이상 6 이하가 됩니다.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t의 범위.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을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를 구하고 이 t의 범위를 가지고 요 함수를 다시 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 자, 요 함수는 아시다시피 오 완전 제곱식이네. 어머 땡큐 베리 망치. 꼭점의 좌표가 2,0이에요. 2,0. 그리고 아래를 볼록이 4. 요런 그래프가 되겠군요. 자,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부터 6까지네요. 2부터 6까지예요. 6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상에서 최소값, 최대값, y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1일 때 y값 0이 될 테고 얘가 미니멈이 되겠죠. 최대값은 6일 때 y값이 되겠네요. 6 빼기 2는 4. 4의 제곱 얼마? 16. 그래서 얘가 맥시멈이 되겠다. 맥시멈은 16, 미니멈은 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복습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178번 한번 아니다. 얘랑 똑같은 거 180번인데